작가님, 안녕하세요.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대인이라고 합니다. 작가님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현재 회화 작업을 위주로 하고 있고 사람이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작가님 작품을 보니까요, 정말 개성이 정말 강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좀 기이하기도 할 수도 있고, 좀 공포스럽다고 할 수도 있고, 그 다양한 그런 느낌이 전해오고요. 또 어찌 보면 또 낙서와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요. 이런 작가님 작품의 소재나 배경이 어떤 것일까요? 저는 예술이 갖고 있는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감정을 담아낼 수 있다. 약간 그런 요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너무 무거운 주제일 수 있는 것을 좀 유쾌하게 감정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작업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작가님 그림을 보니까 눈이 크고 또 입이 크게 벌어져 있고 또 치아가 또 강조돼 보이기도 하고 다양한 강조되는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요. 색채와 선이 굉장히 대담하고 강렬하다는 느낌을 받는데요. 어떤 의도나 의미가 있을까요? 이런 데는요. 제가 맨 처음에 이빨을 뾰족뾰족하게 그리게 됐던 것은 사실은 감정적인 묘사를 이유로 했던 것은 아니고 저의 얼굴을 단순하게 보자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제가 이렇게 덧니가 4개인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생각 없이 처음에 이빨을 뾰족뾰족한 느낌으로 그렸어요. 저는 상당히 날카롭고 되게 신경질이 많은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것이 비주얼과 너무나도 겹쳐 보이고 닮아 보이는 거예요. 또 눈 같은 경우에는 나를 봐달라는 마음으로 처음에 눈을 되게 크게 그렸어요. 눈이라는 것 하나만으로도 모든 감정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또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포인트에서 눈이 점점 커지지 않았나. 그런 나의 드러내는 것을 좋아하다 보니까 그것이 좀 더 자기 주장적으로 나타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그런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 그림 전체에서 좀 집중하거나 강조해서 그리는 부분이 있을까요? 저가 그림을 그릴 때 요즘 보면은 힘든 표정일 때가 많아요. 근데 그게 누군가에게는 공감을 할 수 있는 교집합이 될 때가 있다고 느껴지거든요. 그 감정적인 것을 표현한다는 게 예를 들어서 애통해하는 사람이라던가 화가 나 있는 사람을 표현할 때 그 감정이 어떨 때 드러날까? 예를 들어서 누군가에게는 맛있는 음식을 바닥에 떨어뜨렸을 때 애통할 수도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떠났을 때 그 애통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애통하다는 감정이 근본적으로 어디서 시작하지? 약간 이런 질문을 많이 하게 되고 어떻게 보면 그 감정이라는 것을 소재로서 이제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작가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동일한 상황도 관점이나 감정이 사람마다 차이가 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분명 작가님의 어떤 이런 교육 과정이나 성장 과정에 있어서 조금 다른 분들, 다른 작가들과는 다른 과정을 밟아오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일단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내가 무엇을 하면서 살아갈까? 어떻게 보면은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는 두 분 다 예술을 하시는 분이었고 저희 아버지가 생활하시는 것을 봤을 때는 이제 무언가를 표현하려고 노력하시고 이제 서예를 하시다 보니까 그런 것을 담아내는 그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되었고 어머니는 공예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조각보라던가 그런 공예 작품을 하시는 걸 보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 그랬던 것 같아요. 나를 표현할 수 있는 도구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했던 것이 처음에는 음악이에요. 저에게 다가오는 것은 나의 감정을 표출하는 도구로서 너무 적합하게 느껴진다. 제가 이제 음악을 할 때 CD를 친구들이 가져오면 거기다 그림을 그려줬거든요. 너도 나도 가져와서 그림을 그려달라고 하고 저는 그것을 그리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아, 요거는 내가 재밌으면서도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겠다 해서 이제 디자인을 하게 됐죠. 근본적으로 들어가다 보면은 디자인 회사에 취업을 하게 되고 그곳에서 또 일을 하다 보니까 사실 그냥 회사 생활하는 게 나를 표현하는 것이랑은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고 느껴질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저한테 찾았던 것이 낙서였어요. 그런 생활을 하다가 그냥 장난으로 낙서한 그림을 인터넷에 올렸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너무 좋은 거예요. 아, 이것을 해볼까 하다가 누군가가 불러주시기도 해서 전시도 하게 되고 그런 거에 있어서 이제 기쁨도 느끼면서 그림을 그리게 된 시작점이기도 하고 전형적인 코스는 아니기도 한 것 같아요. 작가님 작품을 보면 각각의 작품들이 사실 바라보는 사람의 관점에서는
동일한 감정을 갖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이 그림인 경우에도 어떤 사람은 슬픔을 느낄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기쁘거나 행복하거나 어떤 분은 또 추하거나 다양한 감정적 그런 일깨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작가님이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와 감상자가 느껴지는 그 감정 사이에 어떤 연결고리나 어떤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누구한테는 제가 그린 그림이 되게 공격적이라고 느낄 수도 있고 되게 거칠게 느낄 수도 있어요. 사실 보여지는 것은 그렇지만 그것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렇지 않거든요. 노파를 되게 인상을 세게 그리고 되게 힘들게 그리면 저 할머니 성격 진짜 안 좋아 보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알고 보니까 그 작가의 어머니의 마지막 모습을 그렸다 라는 이야기가 들어갔을 땐 왠지 따뜻해 보이거든요. 그것처럼 이 작가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메시지 중심적으로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다. 그럼 작가님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림 그리고 표현하는 것은 당연히 저에게 평생도록 함께 해야 되는 숙제이고 중요한 일이지만 저를 더 채우고 그것이 채워져서 오히려 이제 넘쳐 흘러서 흘러갈 수 있게 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오늘 이 소중한 시간 내주시고요. 또 개성 넘치는 이 그림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